기본적으로 쇼핑몰은 정글입니다.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초보 키워드, 왕초보 키워드에 가야 한다. 이러면 의외로 수익을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수익을 내기가 쉽냐? 우리가 가는 키워드에는 어차피 초보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싸우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 키워드는 완벽한 왕초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정답까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네요. 이거는 뭐 빨리 움직이시는 대표님들이 돈을 좀 버실 것 같습니다. 왕초보 키워드란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왕초보 키워드는 네이버 키워드에서 1, 2등을 하면 월 순수익을 한 50에서 1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초보가 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왕초보 키워드를 찾는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량과 6개월 매출액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 검색량이 1000회에서 한 1만회 정도 되는 게 왕초보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고, 탑 80 6개월 매출액 이 3,500만원보다 높고 1억 5천만원보다 낮은 키워드가 첫 번째 통과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들의 원산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올 건데 경쟁사들도 중국 제품을 팔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만약에 국산 제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경쟁사들의 수익성을 한번 보는 겁니다. 왕초보 키워드가 1, 2등 하면 월 순수익이 한 100만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 경쟁자들이 월 100만원을 벌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4가지 스텝에 따라서 왕초보 키워드를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방수 테이프, 일단은 이거는 사실 왕초보 키워드가 아니죠. 이제 검색량이 1만 회가 넘고 6개월 매출액도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왕초보 키워드가 아닙니다. 왕초보 키워드는 아닌데 한번 점검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사실 초보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국산 제품이죠. 이렇게 브랜딩이 이미 돼 있는 제품이죠. 이런 키워드에 들어가면 안 돼요, 대표님. 어떤 점 때문에 소싱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중국 제품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죠. 만약에 대표님께서 상품 있으시면 괜찮은데 경쟁자들이 이렇게 한글로 아니면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제품이다, 이런 것들은 이 4번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품에다가 이렇게 로고를 각인을 한 제품을 생산하는 셀러들이라면 조금 실력이 있는 셀러들이거든요. 이런 제품은 판매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1688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키워드다. 근데 대표님께서 다른 이제 의도가 있으시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어항이라는 키워드를 알려주셨는데, 어항, 이게 첫 번째 스텝에서 벌써 막히죠. 첫 번째 스텝에서 검색량이 이제 1만 회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했는데 검색량도 높고 매출액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도 조금 힘들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가져왔을 때 파손 문제도 있고 사입해서 판매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초보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왕초보 키워드도 사실 단계가 있거든요. 키워드별 레벨이 있는데 1단계가 왕초보 키워드, 2단계가 초보 키워드, 3단계 중수 키워드, 4단계 고수 키워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초보 키워드는 월 100만원 순수익을 벌 수 있는 상품이고요. 초보 키워드는 한 월 300만원 순수익 까지, 중수 키워드는 월 500만원에서 이제 1000만원 순수익, 고수 키워드는 월 1000만원 이상, 이런 키워드인데 이제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2가지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왕초보 키워드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왕초보 키워드만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해서 조금 큰 키워드 도전해서도 판매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요,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1단계까지만 선택을 해도 되고 2단계까지만 선택을 해도 되고 3단계까지 선택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키워드를 찾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하루에 뭐 10시간씩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 카테고리까지만 설정을 해도 3단계도 봐야 되고 3단계도 설정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세팅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브랜드 제거 한번 눌러주시고, 키워드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를 보면서 쿠팡, 네이버를 동시에 소싱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검색량이 굉장히 낮죠. 검색량이 낮은데 매출액이 너무 커요.
매출액이 2억 2천만 원. 이거는 사실 이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검색량이 한 1000회, 2000회다. 그러면 매출액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게 평균치거든요. 근데 검색량이 1000회인데 매출액이 2억이 넘는다. 이거는 이 차량 휴지통 말고 더 큰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는 어떻게 찾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용품, 순항용품, 차량용 휴지통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전부 다 보여줘요. 이 차량용 휴지통을 그대로 컨트롤 F를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차량용 휴지통에 해당되는 걸 찾으실 수 있죠. 사실 메인 키워드는 뭐였어요? 차량용 쓰레기통이었다는 거예요. 검색량이 5000회 되는 이 키워드가 이 차량 휴지통의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 키워드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용 쓰레기통이 왕초보 키워드인지 초보 키워드인지 네이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굉장히 커요. 초보 분들은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1페이지에 프리미엄 셀러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찾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이버는 이 1페이지 최상위에 있는 셀러들이랑 직접 살을 맞대고 붙어야 되는 그런 플랫폼인데 프리미엄 셀러라는 거는 월 매출이 거의 3억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월 매출이 한 2, 3억이 넘는 셀러들이랑 살을 맞대고 내가 붙는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1페이지에 프리미엄 셀러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차량용 쓰레기통이라는 키워드가 이 레벨에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요. 제품군이 뭐냐면 쓰레기 봉투를 끼워서 파는 제품도 있는 것 같고 엄청 작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봉투 형태로 파는 제품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키워드에서 틈새를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자라는 거는 실질 경쟁자, 내가 진짜 살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경쟁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쟁자들은 지금 이렇게 생긴 제품들, 이렇게 생긴 제품을 팔고 있네요.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제품을 팔면 같은 키워드에 있어도 안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료통에 끼워올 수 있는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사실 이 프리미엄 셀러들과 실질적인 경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량용 쓰레기통에 진입해도 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프리미엄 셀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왜 네이버에서 1페이지에 프리미엄 셀러가 있으면 진입을 하면 안 되는가? 기본적으로 쇼핑몰은 정글입니다. 끼리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셀러가 있다는 건 초고수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초고수의 놀이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돈이 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매출이 잘 나오는 키워드에 고수들이 몰린다. 그 말은 뭐예요? 매출이 안 나오는 키워드에는 초보들밖에 없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보들은 매출이 안 나오는 키워드, 거기가 어디예요? 초보 키워드? 왕초보 키워드에 가야 한다. 이러면 의외로 수익을 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수익을 내기가 쉽냐? 우리가 가는 키워드에는 어차피 초보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싸우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직접 제가 키워드를 찾아보고 있는데 차량용 쓰레기통이 어떤 레벨에 있는 키워드인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1등인 밴딕트는 월 매출이 1600만 원이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총 매출의 마진을 30% 정도 보면 이 상품 하나가 월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수 키워드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쇼핑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1단계 왕초보 키워드를 하거나 아니면 2단계 초보 키워드를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는 이걸 하시면 돼요. 이 차량용 쓰레기통은 중수 키워드에 속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하긴 좀 힘들고 실제로 초고수들, 프리미엄 셀러들이 포진이 돼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중국 제품. 어쨌든 프리미엄 셀러들도 다 중국 제품을 가져와서 파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차량용 쓰레기통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럼 네이버에선 하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네이버에선 하면 안 돼요. 차량용 쓰레기통은 중수 키워드입니다. 중수 키워드이기 때문에 초보들이 네이버에서 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키워드를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쿠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접근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와 쿠팡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용 쓰레기통은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중수 키워드라서 초보가 하기 힘들다. 이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쿠팡은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쿠팡
쿠팡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쿠팡은 사실 검색량과 매출, 시장 크기와 상관없이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초보가 큰 시장에 진입해도 괜찮아요. 왜냐? 쿠팡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굉장히 잘 돌려줘요. 플랫폼 자체에서 광고를 굉장히 잘 돌려줍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광고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고수들만 광고 효율이 잘 나오고, 이 광고가 사실은 고수들의 놀이터인데, 네이버는 매출을 잘 내려면 상위 노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실력으로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쿠팡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쿠팡 광고가 너무 효율이 좋아요. 쿠팡에서 잘 돌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쿠팡은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내 컴퓨터에서 켜도 벤딕트, 아이멘트, KM, 모토로 순위가 정확하게 뜨고, 스마트폰으로 봐도 이 순위로 나오고, 옆집에 있는 김씨의 컴퓨터에서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쿠팡은 컴퓨터마다 달라요. 휴대폰마다 순위가 다르게 뜨거든요. 그래서 쿠팡은 초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인물을 조금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시장이 큰 키워드, 검색량이 큰 키워드에서도 쿠팡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에서 초보가 시작해도 좋은 키워드는 어떻게 고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로켓 배송 비율이 높은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로켓 배송이 어떻게 보면 쿠팡에서 고인물들, 초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우리 초보들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은 어느 정도냐? 50%를 넘으면 초보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기준은요, 1페이지에 판매자 로켓, 일반 판매로 잘 파는 셀러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판매자 로켓, 이거는 사실 아무나 입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입점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일반 판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판매가 뭐냐? 일반 판매는 아무런 딱지가 없는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일반 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판매나 판매자 로켓 제품이 1페이지에 노출이 돼 있고 꽤나 잘 판매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잘 판다라는 기준이 뭐냐? 리뷰가 한 50개 이상 쌓여있다 라고 생각하면 쿠팡에서는 꽤나 잘 나가는 제품일 확률이 큽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 차량용 쓰레기통을 보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는 겁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가 지금 처음 찾은 키워드가 차량 휴지통이거든요. 차량 휴지통의 메인 키워드가 차량용 쓰레기통이었어요. 근데 차량용 쓰레기통을 조사해보니까 네이버에서는 초보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네이버에서는 초보가 하기 힘드냐? 프리미엄 셀러들이 1페이지 최상위에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네이버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 해도 되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체크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로켓 배송 비율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1페이지에 판매자 로켓이나 일반 판매 셀러가 있는지를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50%보다 넘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쿠팡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1페이지에 어떤 상품들이 있나 보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음료통에다 끼우는 제품이죠. 이거는 네이버 프리미엄 셀러들이 팔고 있는 제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이미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켓 배송이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기준들은 대략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고 대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에 있어서 우리한테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차량용 쓰레기통도 로켓 배송의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판매자 로켓인데도 1페이지 최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셀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자 로켓인데도 리뷰가 한 200개 있고, 일반 판매인데도 리뷰가 한 700개 있고, 물론 여기는 네이버 프리미엄 셀러라서 외부 유입을 좀 잘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걸 보더라도 판매자 로켓들이 상단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만 찾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해요. 내가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는지. 지금 보면 쿠팡에서 조금 잘 되는 거는 이 동그란 거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특이한 제품도 팔리고 있네요. 아예 봉투만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이런 제품도 있고. 그래서 이 쿠팡에 어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지 1688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쿠팡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릴까? 이런 전략을 짤 때는요, 네이버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쿠팡에는 안 팔리고, 쿠팡 1페이지에는 없는데 네이버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유형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 유형이 되게 잘 팔려요. 이거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뒷자리에 끼우는 것들, 이런 유형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쿠팡에서도 이 유형이 사실은 제일 잘 팔리죠. 근데 이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로켓 배송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과 유사한 제품으로 판매자 로켓을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짜보면서 제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중에 기존에 쿠팡에 안 팔리고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제품은 가능성이 조금 있다 뿐이지 매력도가 그렇게 높은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메모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은 편하게 주셔도 되고, 이 키워드를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키워드 있으면 그런 키워드를 제시해 주셔도 돼요. 계속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사이드 포켓. 자, 사이드 포켓이 뭔지 한번 또 볼까요? 이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나쁘네요. 경쟁 강도가 나쁠만 하네요. 차량용 사이드 포켓을 찾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키워드 찾으실 때 검색량은 1200회인데 매출액이 너무 높죠. 매출액이 14,000회나 되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검색량이 1,000회, 2,000회 되면 이 매출액은 한 2천만원, 3천만원 정도가 되는 게 평균입니다. 근데 그 평균에 너무 벗어나죠. 너무 벗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메인 키워드가 따로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메인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되고, 메인 키워드 어떻게 찾냐?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차량용 포켓,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큰 자동차 수납함, 사이드 포켓 이런 거 있죠. 차량용 사이드 포켓이 메인 키워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인 키워드를 정의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검색량이 가장 큰 키워드를 보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1페이지 최상위에 노출된 셀러들이 상품명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거를 토대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 차량용 사이드 포켓이라는 키워드를 전부 다 맨 앞에 배치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시장에서 메인 키워드는 차량용 사이드 포켓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차량용 사이드 포켓이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등의 월 순수익은 한 100만원 내외에 되는 것 같아요. 월 매출액이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월 순수익이 100만원 조금 더 아래 있겠죠. 2등은 엄청 낮네요. 2등은 월 순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 벤딕트, 여기 또 프리미엄 셀러죠. 그냥 프리미엄 셀러가 이쪽 키워드를 너무 장악을 하고 있네요. 벤딕트는 의외로 못 팔고 있네요. 이 셀러가 더 잘 팔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이 좀 파괴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왕초보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키워드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셀러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쿠팡을 봐야겠죠. 어떻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로켓 배송 비율이 높은가, 그 다음에 1페이지에 판매자 로켓, 일반 판매로 잘 파는 셀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켓 상품 비율이 50%가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쿠팡 상품 지표도 나빠요. 그래서 이 상품을 쿠팡에서 팔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를 또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쿠팡에 진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 기존 셀러들보다 조금 더 다른 상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다른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차량용 사이드 포켓이라는 제품 자체가 다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제품으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우리가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688을 키고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더라도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찾으면서 이런 제품을 찾았다, 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좋은 상품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더라도 일단은 1688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게 소싱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파괴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봤을 때 지금 프리미엄 셀러가 매출이 거의 안 나왔어요. 왜 프리미엄 셀러가 매출이 안 나왔냐? 프리미엄 셀러는 이거를 한쪽만 19,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초보 셀러가 1+1으로 9,000원에 팔고 있죠.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을 올렸는데 이 초보 셀러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 시장이 이미 저가 상품에 물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에선 프리미엄 셀러도 망했잖아요. 차량용 사이드 포켓을 찾는 고객들이 프리미엄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 경쟁자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한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지면서 시장이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에서는 판매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샴푸 공병을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 공병도 지금 보세요.
볼게요. 검색량이 1800회인데 6개월 매출액이 너무 높죠. 검색량이 2000회면 이 매출액이 4, 5천만 원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너무 높다. 너무 높으면 메인 키워드가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인 키워드를 어떻게 의심을 하냐?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카테고리 이름 화장품 케이스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위에 뜨는 제품들, 상위에 뜨는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메인 키워드인지 확인을 하냐?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은 그냥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겹치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샴푸 공병은 들어오니까 다 샴푸만 담는 거네요. 제품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샴푸를 담는 공병인가 아닌가, 그 포인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다 1페이지 상단에 진짜 샴푸를 파는 제품들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향수 공병 어때요? 이거는 향수를 담고 있죠. 공병은 어때요? 공병이 조금 섞여 있어요. 공병이라는 키워드가 향수도 섞여 있고 샴푸도 섞여져 있고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샴푸 공병이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대부분 다 샴푸를 담는 통이에요. 이 샴푸 공병은 그냥 메인 키워드가 샴푸 공병이다, 이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조금 뻥튀기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잘 파는 셀러들을 눌러준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잘 파는 셀러들을 눌러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보면 딱 예상을 하기 쉽네요. 여기 보시면 1등 셀러가 지금 월 매출이 3,600만 원 정도 되죠. 이 제품 하나로 월 순수익이 한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 이 키워드는 초보 키워드랑 중수 키워드 사이에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1등 셀러가 매출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매출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접근하기는 좀 힘들고, 쿠팡도 로켓 상품의 비율이 굉장히 높긴 하네요. 이거는 쿠팡에서 들어가기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로켓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사입 강의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위탁이랑 연계가 돼서 쿠팡도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베이스는 사입이에요. 어차피 위탁을 하든 쿠팡을 하든 뭘 하든 결국에는 사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최악자기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완벽한 왕초보 키워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왕초보 키워드 보시면 검색량이 1만 회가 안 되고요. 매출액이 한 3,500만원에서 1억 5천 사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왕초보 키워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자들을 봐야겠죠. 하나하나씩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가격이 저렴해서 리뷰 쌓기도 편했을 것 같아요. 자, 경쟁자들 보면 월 매출이 너무 낮아요. 월 매출액이 80만원, 월 매출액 100만원. 제가 봤을 때 한 1, 2등이 월 순수익이 한 50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는 완벽한 왕초보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체크했고 이제 원산지를 보는 거예요. 1등도 중국산, 2등도 중국산. 그러면 다음 단계를 봐야겠죠. 내가 진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가, 그걸 봤을 때 지금 1, 2등이 어떤 제품이냐. 제품 이거 자동으로 짜는 건가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짜주는 건 아니네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경쟁 강도가 높은 편인데 초보가 들어가기 괜찮은가요? 이 경쟁 강도가 지금 보통이죠. 제가 보기에는 경쟁 강도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대표님. 결국에 내가 봐야 되는 거는 1페이지 상위에서 진짜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들, 이 제품들이 나의 경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위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얘보다 잘할 수 있으면 사실 경쟁 강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사실 너무 저렴해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상품 자체가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 저관여 상품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든다고 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상품의 생김새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소 가서 칫솔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칫솔의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상품 사잖아요. 그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이거든요. 첫눈에 봤을 때 마음에 끌리는 제품을 구매해요. 그게 저관여 제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키워드에 대표님이 진입을 하려면 1688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품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제품 아니면 이런 제품도 또 괜찮아 보이네요. 이런 제품이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저관여 제품에 진입을 하실 때는 네이버에 안 팔고 있는 제품이 1688이 있다, 이러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약자개는 네이버에서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가격이 너무 낮아요. 이런 것들은 쿠팡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쿠팡에 디스펜서 제품이 많이 없죠. 디스펜서 제품이 얘 하나가 있는데, 쿠팡이 조금 아이러니한 점이, 쿠팡은 저관여 제품을 조금 비싸게 해도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1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로켓 배송으로 1+1으로 좀 비싸게 팔아버리면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자개는 쿠팡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디스펜서를 1+1 구성을 해서 지금 1,400원에 팔고 있잖아요. 저희도 디스펜서 중에 괜찮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팔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제품이 있으면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코라는 브랜드가 장악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8.5 위안이면 얼마예요? 오, 1,500원. 이야, 가격도 좋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들고 오면 3,000원이잖아요. 사진도 괜찮습니다. 키워드를 하나 찾았을 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이버랑 쿠팡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네이버에서 판매하기는 힘든데 지금 쿠팡에서 완전 베스트입니다. 우리가 쿠팡 1페이지에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 디스펜서가 굉장히 잘 팔리죠. 원가가 3,000원밖에 안 되는데 마진율을 거의 70%를 보고 판매하고 있죠. 심지어 판매자 로켓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디스펜서 구성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귀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품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썸네일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상품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못 찾는데, 저라면 이 상품을 한번 등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쿠팡에 한번 등록을 해보고 이제 1+1 구성으로 가격은 10,000원대.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이 이코코 제품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인기가 좋은 이유가 제품이 너무 이쁘고, 이 제품은 제가 대체제로 찾긴 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1688을 찾아보시고 더 좋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디스펜서 제품을 파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디스펜서 제품을 1+1 구성으로 해서 10,000원대 일단 업로드를 해보는 거예요. 일반 판매로 업로드를 해보고 제품이 팔린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키워드를 요청해 주셨는데 완전 정답까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네요. 이거는 뭐 빨리 움직이시는 대표님들이 돈을 좀 버실 것 같습니다. 괜찮은 키워드 하나 찾아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대표님들.